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30살 여성 이방현 씨. 그녀는 제주도에서 홀로 상경해서 대학 졸업부터 취업까지 스스로 일궈낸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빠른 속도로 팀장 자리까지 올랐고요.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독특한 별명이 있다면 바로 신데렐라. 사실 이방현 씨는 오랫동안 교제해온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이름은 알렉스 최. 지난 2009년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서 연인 사이로 자연스레 발전했어요. 그 후 4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순조로운 관계가 이어왔고 함께 미래까지 그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방현 씨는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 출신이고 이와 달리 알렉스 최는 미국의 상류층 출신이었다는 점이었죠. 알렉스 최의 본가는 뉴욕 맨하탄, 집안 대대로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그는 이 집안의 둘째 아들로 한국의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조만간 미국으로 가서 MBA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외모까지 준수해서 이방현 씨의 지인들은 정말 완벽한 남자를 만났다면서 다들 그녀를 부러워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하지만 알렉스 최 집안 쪽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라면서 결혼에 반대하던 겁니다. 이로 인해 이방현 씨는 남모를 스트레스에 시달렸겠죠. 하지만 다행히 예비 신랑 알렉스 최는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밖에 없다 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이 씨에게 적극 구애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있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을 빨리 정리하고 자신과 함께 미국으로 가자는 겁니다. 사실 이 씨는 평생 한국에서 살았고 또 가족과 직장이 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편 따라 미국을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알렉스 최는 이 씨가 그래도 최대한 빨리 미국에 가겠다, 나와 삶을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주길 재촉하는데요. 2013년 1월, 오랜 고민 끝에 이 씨는 알렉스 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속전속결로 미국 이민 준비가 진행이 되었고요. 1월 24일 날 출국을 하겠다라는 일정이 정해지면서 이 씨는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살던 집에 전세 보증금 뺐고 가구, 가전제품 다 싹 처리했죠. 동시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차례로 만나면서 작별 인사도 나누는데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출국 전날인 1월 23일입니다. 이방현 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했고요. 내일 출국을 한 이후부터 어떤 일정을 겪게 되는지 어머니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거고 이후 유럽에 가서 열흘 정도 신혼여행을 즐길 거라는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는 스케줄이죠. 그리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새로 핸드폰 이런 걸 개통하려면 좀 시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하니까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해둡니다. 걱정하지 말라, 난 잘 있을 거다 라는 안심시키는 이야기였겠죠. 그렇게 어머니와의 만남을 이후로 이 씨는 곧바로 핸드폰을 해지합니다. 내일 떠날 거니까요. 다음날 아침 9시, 이방현 씨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니, 가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 후 이 씨는 연락이 두절됩니다. 아무리 외국에 갔다 한들, 바쁘고 여행 중이라고 한들, 또 뭔가 엄마한테는 이상했어요. 특히나 이 씨는 평소 어머니와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는 그런 루틴이 있었는데 딸이 너무나 연락이 없으니까 엄마는 좀 기분이 찝찝했던 거죠. 그래도 딸이 워낙 타지에 가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연락을 줄 거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먼저 말했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요. 그래도 여전히 딸에게 소식이 없자 결국 가족들은 연락 두절 69일 만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수사가 시작이 되고 즉각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이방현 씨가 1월 24일에 애초에 출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출입국 관리소 기록을 봤더니 이방현 씨 기록이 전혀 없어요.
뭐 혹시 하루 이틀 미뤄졌나 싶어서 예정일 뒤로도 조회를 했지만 그녀가 해외로 나갔다는 기록은 전무합니다. 아니 이러면 딸이 미국에 갔다고 믿고 있던 가족들은 정말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죠. 혹시 이게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이 씨가 급격한 심경 변화를 생겨서 나 미국 안 갈래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잠적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녀의 생활 반응을 추적했어요.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녀가 어쩐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불길함만 짙어졌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녀 앞으로 된 통신, 금융, 병원, 인터넷 접속의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 이방현 씨 명의로 된 카드만큼은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이 씨가 사용하던 그 핸드폰 번호, 그게 출국 바로 전날 해지를 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번호를 이어받은 A 씨는 이게 틈만 나면 문자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근데 보면 심야 택시, 모텔, 술집, 클럽, 유흥업소. A 씨는 당시에 이 문자 내역을 보고 이 번호의 전주인이 무슨 화력의 종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카드 사용 내역이 예사롭지 않으니까요. 경찰은 즉각 이걸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정체가 밝혀지는데 예상했던 대로 예비 신랑 알렉스 최였습니다. 약혼녀는 지금 비행기를 타지도 않고 사라졌는데 그 직후부터 그녀의 카드를 이렇게 펑펑 쓴다고요?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는 곧바로 이방현 씨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 씨가 실종된 그 전후 날짜로 알렉스 최의 행적이 매우 수상합니다. 그는 원래 1월 24일에 이 씨와 함께 미국에 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출국 전날 이 씨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방현 씨가 이때 막 화를 내면서 결혼 반지를 던졌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 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설명. 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경찰은 둘이 어디서 다툰 겁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는 모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알렉스 최의 핸드폰 위치 기록을 조사했거든요. 근데 그는 그 시간 내내 집에 머물렀던 게 확인돼요. 여기에 대해서 알렉스 최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았다 라면서 대답을 회피했고요. 경찰은 네가 그렇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면 최면 수사를 해서라도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보자. 왜냐하면 지금 너의 약혼녀가 실종된 상황이니까 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수상한 행적은 계속됩니다. 1월 24일 자정에 알렉스 최의 진술대로라면 이 씨가 뛰쳐나가고 얼마 후에요. 그는 그때 인터넷으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아예 변경합니다. 그래서 왜 이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씨가 이제 뛰쳐나갔는데 그 가족들이 자신한테 연락이 올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설명해요. 게다가 4일 후인 1월 28일 이번엔 뜬금없이 칼 전문점에서 회칼을 구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이틀 동안 빌린 기록도 남아있고요. 회칼과 렌터카. 회칼을 왜 구매했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실 우울증이 있어서 자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렌터카는 왜 빌렸습니까? 그건 제가 마트가 좀 먼데 장을 봐야 돼서 마트에 가기 위해 차를 빌렸다는 설명. 이거 좀 너무 뻔한 거짓말 냄새 나지 않으세요? 실제로 렌터카 주행 기록을 살펴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갔다는 마트의 거리보다 약 20km 더 운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이 물었죠. 이 20km는 당신이 어딜 간 겁니까? 추궁을 했지만 알렉스 최는 모르쇠로 일관해요. 자, 이 다음으로 경찰은 당신이 왜 약혼녀 명의의 지금 카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는 여자친구가 화가 풀리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다 갚아주면 되지 않냐? 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이 가질 않죠.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집 나갔는데 그 돈을 그냥 막 쓴다? 게다가 그 쓴 곳은 다 어디였죠? 모텔, 클럽, 술집.
모든 게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뒷골을 잡을 만한 대반전이 펼쳐져요. 알렉스 최가 사실은 신분을 완전히 속이고 그냥 거짓으로 가득 찬 놈이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알렉스 최? 아니요. 정모모였습니다. 정씨예요. 그러니까 성도 달라요. 32살인 그는 뉴욕 상류층 자제? 아니요.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MBA를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미국에 자체 가본 적이 없고요. 그의 부모님은 알고 보니까 폐품을 팔아서 근근히 생활을 하시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이에요. 정 씨의 직업은 백수입니다. 경찰 조사 때는 근데 다르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당당하게 저는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라고 밝히긴 했는데 기록상으로 또 보니까 단 한 번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적은 없었고요. 아, 이 새끼가 정말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인 백수 사기꾼이에요. 정 씨가 이방현 씨와 연애를 하면서는 어땠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 거의 4년 동안 완벽히 속여온 거잖아요. 근데 더 열받는 건 그 시간 동안 동시에 다른 4명의 여성과도 만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근데 그녀들 역시 이 정 씨를 부잣집 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방현 씨가 실종된 지 한 달 후엔 그 중에 한 여성과 싱가포르로 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근데 그 여자도 자기가 이 정 씨, 알렉스 최의 여자친구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뭐 결혼을 앞둔 여자가 있다는 건 전혀 몰랐었죠. 이 정 씨라는 인물은요. 여성들에게 소위 신데렐라 드림을 홀리면서 막 사기를 치고 다니는 제비족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아니 다들 이걸 정말 몰랐던 걸까? 심지어 알고 보니 이 이방현 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이 정 씨를 만날 때마다 거의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내요. 왜 그랬냐? 정 씨가 자주 내뱉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미국에만 가면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것 그 이상으로 넌 돌려받을 거고 그 이상의 삶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 상류층 자제니까 이 정도는 네가 써라 하는 식으로 펑펑 여자들한테 맡긴 거죠. 그렇게 그는 가짜 신분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성들에게 기생해왔습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방현 씨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앞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은 정 씨가 이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회칼과 렌터카가 쓰인 거겠죠? 하지만 정 씨의 집을 아무리 압수수색해도 뾰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회칼은 뭐 이미 처분한 후였고요. 이방현 씨의 시신을 혹시라도 어디에 유기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었고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때 3가지 질문을 던져요. 당신 이방현 씨를 죽였습니까? 이방현 씨가 죽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방현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3가지 질문에 정 씨는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결과는 모두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증거, 결과, 정황들 싹 모아서 정 씨는 재판에 서게 돼요. 검찰은 우선적으로 사기, 금융법 위반, 이게 확실한 죄목이니까 이걸 적용했죠. 그리고 이 혐의들과 또 그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정 씨가 이방현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검찰의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정 씨는 살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혐의만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심증은 넘쳐나는데 물증이 없다. 아니 왜 이토록 증거가 없는 걸까 좀 답답한데 특히나 이 사건은 CCTV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더 안타까워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이방현 씨가 이미 어머니에게 가서 저 한 달간 연락이 안 될 거예요 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실종까지 인지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신고도 지연되었고요. 그 사이에 대부분의 CCTV 증거가
이제 소실이 되면서 실종 전의 행적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거 역시 정 씨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국 이 사건은 정 씨는 완벽한 사기꾼이다 라는 걸 제외하곤 밝혀진 게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만약 이 씨가 살해되었다면 그 범인은 틀림없이 정 씨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정 씨는 진작에 그 사기 혐의로 5년 다 채우고 만기 출소를 한 상태예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건이 진전되기조차 어렵겠죠.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실종되기 전에 미국을 갈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끝에 내가 4년 동안 사랑해온 사람과 미래를 꿈꾸겠다라고 선택했지만 이건 완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그녀의 심정. 이방현 씨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